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정 종목을 찍어드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 기업 하나를 예로 들어서 회사를 분석하는 과정 자체를 저랑 같이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자,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요. 둘째, 숫자를 들여다봐야겠죠? 재무적으로 튼튼한지 체크할 겁니다. 셋째, 그래서 얼마가 적정 가격이냐?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는 거죠. 자, 그럼 첫 단추부터 한번 제대로 깨워볼까요? 우리가 숫자를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이 회사가 어떤 스토리를 가진 기업인지 그 본질부터 파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회사는 금호석유 화학인데요. 뭐 하는 곳이냐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타이어나 의료용 장갑의 원료를 만드는 B2B 기업입니다. 특히 그 니트릴 장갑 있죠? 그 원료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세계 1위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기 순환 기업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좋을 때랑 안 좋을 때 실적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출렁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경제적 해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워런 버핏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도록 성 주변에 파놓은 깊은 연못, 즉 해자처럼 강력한 경쟁 우위를 말하는 거예요. 금호석유 화학한테는 이 세계 1위라는 시장 점유율이 바로 그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성벽, 즉 해자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이 회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럼 이제 숫자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재무 상태를 깊숙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투자를 할 때 제일 먼저 뭘 봐야 할까요? 뭐니 해도 안전성이죠. 이 회사가 과연 튼튼한지,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이건 숫자가 그냥 다 말해주네요. 보세요. 부채 비율이 36%밖에 안 돼요. 보통 100% 미만이면 우수하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빚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단기적인 위기가 와도 끄떡없고 이자 낼 능력도 아주 막강합니다. 한마디로 재무적으로는 걱정할 게 거의 없는 진짜 바위처럼 단단한 회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안전한 건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안전하기만 하면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의 다른 쪽 면을 봐야 합니다. 이 회사가 돈은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또 성장하고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경고등이 들어오네요. 예상 매출을 보니까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인 자기자본이익률, ROE라고 하죠. 주주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순환 산업의 침체기라는 게 바로 이런 숫자로 딱 증명이 되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번 분석의 핵심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한쪽 면을 보면 세계 1위의 재무적으로는 바위처럼 단단한 정말 엄청난 강점을 가진 회사예요. 그런데 다른 쪽 면을 보면 지금 당장은 수익성도 낮고 성장도 멈춰있는 그런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좋은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투자는 아니라는 사실. 왜냐?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이 회사의 합리적인 가격, 그러니까 적정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적정 가치를 찾는다는 게 무슨 수학 문제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 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합리적인 가격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 이걸 추정해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지금 버는 이익, PER을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회사가 가진 순자산, BPS를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요. 좀 더 나아가면 미래에 벌어들일 초과이익, SRIM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참고로 시장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평균적으로 한 16만 원 정도로 보고 있네요. 이것도 우리가 가치평가라는 큰 퍼즐을 맞출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조각 중 하나가 되겠죠? 현재 주가보다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서 일관된 투자 논리로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회사에 대한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한다면 바로 이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망할 걱정은 없는 단단한 회사. 하지만 가치 함정과 엄청난 기회 사이 어딘가에 있어 인내심이 필요하다. 무슨 뜻이냐면 재무적으로는 정말 안전해서 마음이 편한데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기는 쉽지 않으니 산업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한 투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모든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경고 그리고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오늘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을 사라고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분석 과정을 함께 배워보기 위한 교육용 사례 연구일 뿐이에요. 둘째, 여기서 보여드린 모든 분석은 여러 가지 가정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시장은 예측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고 결과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과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여러분께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생각의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분석의 전체적인 틀을 한번 쭉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질문을 다시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싶네요. 이 분석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남의 분석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만의 투자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니까요.